7기 챗봇 개발 힘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내용은 간단하고요. 연구원 소개와 프로젝트 내용 정리가 있습니다. 연구원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주제 및 목표는 연구 주제는 이제 딥러닝으로 챗봇 만드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연구라고 하면 그렇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챗봇에 대해서 약간 개괄적인 거를 많이 정리를 했고요. 이제 연구의 목표에 대해서는 오픈소스 데이터로 모델 학습하고 챗봇을 구현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새로운 개념 및 이슈를 반영해 커스터마이즈 챗봇을 이제 제안하는 게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사전 학습으로 이제 진행했던 게 이제 책에 대해 책을 공부했었는데요. 책이랑 논문을 공부했었는데, 일단 책은 자연어 처리인 액션과 그 논문은 GPT 논문과 뭐 별도로 이제 챗봇 관련된 논문을 리뷰했었는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했었고, GPT-2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허깅 페이스에 있는 걸 많이 참조했고, 추가로 이제 그 트랜스폼의 그런 논문을 또 읽으면서 이제 이런 챗봇 관련된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했었고, 한 달 동안. 그다음에 이제 처음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모델을 제안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감정 있는 언어 모델과 기억이 가능한 언어 모델이었는데, 제안 1 같은 경우는 좀 되게 간단한 구조였고, 이제 제안 1을 저희가 진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안 2를 이제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에 좀 이제 차질이 있었는데, 뭐, 제안 1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이제 문장이 들어왔을 때, 그 문장이 이제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 일상적이냐를 이제 분류하는 것과 동시에, 어, 그에 상응하는 이제 앤서를 제너레이션 하는 걸 저희가 모델을 구현했었고요. 제안 2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이 가능한 언어 모델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대화 자체가 여러 가지 대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대화들을 기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였는데, 이 부분은 또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의라고 하면은 이번에 프로젝트 통해서 이제 GPT-2를 처음 이제 접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GPT-2가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 앞서 말했던 제안 2에서 상응하는 이제 기억력에 접목하는 이제 모델을 개발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인터페이스 아키텍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뭐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은, 유저가 얘기를 하면은 그걸 이제 저희가 퀘션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앤서로 뱉어내고, 이걸 이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게 저희 목표였고, 이의 방식으로 이제 카카오톡을 활용하던가 아니면 이제 텔레그램 또는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거였는데, 저희는 텔레그램으로 이제 구현을 했고, 그게 이제 아직 반영 못했는데 좀 이따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의 데이터셋은 일상 챗봇 학습용 문답 데이터, 이제 이게 10,000건 정도였고, 국립국어원 대화 말뭉치 이게 4,200건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트위터였는데 이게 2,000건으로 이제 구성되었고요. 이제 옆에와 같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건. 뭐 추가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일상 챗봇 학습용 문답 데이터는 퀘션 앤 앤서로 돼 있고, 추가적으로 또 라벨도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과 이제 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두 데이터는 그냥 서로 대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오픈소스 API는 저희가 SKT의 코GPT를 활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동등한 SKT의 AI를 이제 트랜스포머 에서 그런 사이트에서 구현한 것을 또 활용했는데, 두 개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안했던 모델은 이게 이제 감정이 있는 그 랭, 네, 랭귀지 모델링이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퀘션이 들어오면은 이에 상응하는 이제 클래스를 예측합니다. 이 클래스는 이제 뭐 일상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예측하는 거고, 또 이 퀘션에 상응하는 이제 앤서를 생성하는 게 이제 또 두 번째 목표였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만족시키는 멀티태스크 러닝으로 학습을 했고요. 뭐 디테일한 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생략할 필요 없고 이제 퀘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 유저라는 이제 토큰을 앞에 이제 씌웠고요. 뭐 랭귀지 모델링에서 많이 하는 이제 BOS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또 마스크 토큰을 이제 퀘션에 또 마지막에 씌웠고요. 이거는 EOS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앤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토큰을 앞에 씌웠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토큰으로 이제 EOS 토큰을 씌웠고요. 이제 그 퀘션의 마스크 토큰으로 클래스 예측하는 것을 진행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별도로 그 어텐션 마스크는 지금 구현을 안 해, 그 적용을 안 했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진행해서 잘 예측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풀 랭귀지 모델링으로 이제 기억력이 있는 이제 모델링을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이제 A 같은 경우는 A, B, C 세 가지가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대화를 처음부터 누적해서 컨텍스트를 인풋으로 넣는 것이고, 네, 옆에 그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대화를 처음부터 누적해서 컨텍스트를 인풋으로 넣는 것과 동시에 이제 정해진 길이가 초과시 사라진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었는데, 그 이제 저희가 코GPT2 모델을 활용했는데 SKT에서 개발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큰의 길이가 최대 1024까지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 1024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옆에 그림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S1에서 S128이 S2 프라임에서 S128 프라임으로 이렇게 S1이 이제 사라지면서 이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을 이제 그 정해진 길이가 초과시 사라진 정보를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 시에도 계속해서 문장을 학습하며 모델을 반영하는 것인데, 네, 그림과 같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모델 이제 첫 번째 이제 GPT-2 모델을 활용한 실험 결과 말씀드리면요. 이제 모델 1 같은 경우는 감정이 있는 챗봇 모델이었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얼리 스토핑을 적용했고 이제 입폭이 13 수준에서 끝났고요. 학습 시간은 제 기억상 대략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뭐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보게 되면은 네, 이제 트레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림과 같고요. 이제 어큐러시가 이제 뭐 어큐러시는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인데 012 그 예측하는 거. 트레인 같은 경우는 95였고 밸리데이션과 테스트는 85% 수준이었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랭귀지 모델링 하는 것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에 뭐 가중치를 그냥 동등하게 줬고요. 뭐 저희가 만약에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이제 가중치를 다르게 상이하게 줘가지고 좀 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의 퀄리티 높이거나 아니면은 랭귀지 모델링의 퀄리티 높일 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실험은 딱히 안 했고, 네, 그것은 뭐 차후에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라벨링이 0, 1, 2가 있는데 0 같은 경우 일상적인 거고 1 같은 경우 이제 이별을 하거나 부정적인 경우였고 2를 하는 거는 이제 사랑이나 긍정적인 경우였는데 저희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별 부정에 대응되는 이제 노래를 제가 리스트를 뽑았고 사랑 긍정에 대응되는 이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이제 일상적인 경우 제외하고 1이거나 2인 경우에는 이제 해당되는 노래를 이제 추천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했고요. 밑에 이제 예시가 있는데 콜랩에서 진행한 거고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더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경우인 거니까 그냥 마스크를 쓰세요. 뭐 이런 대응이 나왔고 오늘 이별했다란 것을 넣었을 때는 뭐 많이 힘들겠어요 나오고 이제 이건 이런 노래 들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뭐 베토벤 바이올린을 위한 로망스 2번 이렇게 나왔고 뭐 오늘 기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축하합니다 나오고 이제 뭐 차이콥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를 들으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만들어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 모델이었고, 네, 이게 두 번째 모델은 네, 굉장히 길죠. 근데 이게 잘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아까 세 가지가 있었는데 A 같은 경우 이제 뭐 대화를 처음부터 누적해서 이제 계속 인풋으로 넣는 거였는데 네, 이제 여기서는 아까 제가 1024라고 말씀드린 이제 사실 2048이기도 한데 이건 설정 바꾸면 되는데 디폴트는 1024였고요. 이제 저희가 인풋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넣느냐가 중요한데 네, 저희가 여러 개의 BOS, EOS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학습할 때 이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새롭게 그러니까 이게 학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약간 부족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실험을 A랑 이제 C를 위주로 했었는데요. 둘 다 학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네 보시겠지만 이제 C번에 보시겠지만 48시간 동안 한 입폭의 10%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개인이 개인이 갖고 있는 장비로 진행하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입폭에다 돌리진 않았지만은 뭐 결론적으로 학습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대화가 진행될수록 문맥 반응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경향을 확인해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더 주어지면은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패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좀 시간이 부족했고 네, 좀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네,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뭐 전체 NLP에 대한 전체적 개념 정리하고 이제 그 트랜스포머나 GPT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고요. 뭐 코드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파악을 했고 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 GPT 모델이 두 가지 제한 모델이 저희가 있었는데 이거 통해서 이제 그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는 되게 이제 세 가지 그런 학습 방식 그 모델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양하게 이제 학습 방법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구성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익히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학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런 어려움이 어떤지 파악을 하게 됐고요. 향후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실험했던 건데 뭐 첫 번째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앤서 제네레이션 간의 그 최적의 웨이트를 구해서 고도화된 모델을 구축하는 게 있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그 퀘션의 앤서가 있고 더불어서 이제 012 그 라벨이 돼 있는 데이터겠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고도화하고 저희가 음악 추천을 되게 그냥 랜덤 샘플링으로 했었는데 이걸 좀 더 이제 고도화 시킬 수 있는 이제 음악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모델을 이제 베타 서비스에 실시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모델이었던 전체 문맥을 고려하는 챗봇에 대한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못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추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